안녕하세요. 월세혁명의 저자, 실전투자자 꿈장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살펴볼 물건은 23타경 72,808호 아파트입니다. 용인 구갈동에 있는 45평형 조금 큰 평형의 아파트죠. 용인은 큰 평수들이 많아서요. 45평이 사실상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감정가 5억 5천짜리가 현재 24%까지 떨어져서 1억 3,200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누군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해서 재경매가 이루어지는가 봅니다. 그래서 보증금이 20%이고요. 주의사항에 재배각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입찰일은 2025년 1월 13일 날 10시에 진행이 되고요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억 5천의 경매가 감정이 됐던 게 계속 한 번 떨어졌다가 두 번 떨어졌더니 누군가 단독 낙찰을 받고 대금 미납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두 번 더 유찰이 되어 있죠.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? 바로 세입자 때문이겠죠. 세입자가 2019년 12월 12일에 전입을 했는데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죠. 개인 근저당이 2023년 3월 23일 날 1억 9,5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보증금, 전세 보증금은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이 근저당권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또는 회사일 경우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죠? 우리나라 부자들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요? 80, 90%의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벌었습니다. 그동안 부동산은 끝없이 상승했으니까요. 그럼 큰 돈이 없는 30, 40대들은 무슨 투자로 돈을 벌까요?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. 경매를 성공하시려고 그러면 필수적입니다. 개인이 근저당을 하거나 회사가 근저당을 할 경우에 선순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유무를 밝히지 않거든요.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상임대차 확약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세입자가 무상인 걸 확인을 해야지만 대출이 나갑니다. 간혹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낮다라고 그러면 후순위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. 그런데 반드시 세입자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차 확인 유무를 하는데 반면 개인이나 회사는 그런 거 없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자를 의심해야 됩니다. 한번 요 물건이 진정한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, 소유자가 이 집에 산다라고 그러면 이 세입자가 진정한 세입자가 아닐 것입니다.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채무자가 이 집에 살고 있진 않네요.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904호에 사는데 채무자는 강남구 논현동에 살고 있네요. 2023년 근저당 당시에 그랬고요.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근저당 할 시에 소유자는 이 집에 살지 않았고요. 이란 소유주가 이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소유주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소유주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? 그걸 분명히 누구한테 임차를 했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근저당은 선순위 임대차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고요. 소유주가 이 집에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입자는 진정한 세입자라서 누군가 낙찰을 받고 보증금을 포기한 것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거용 건물을 보실 때 은행이 근저당을 했다라고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를 조사를 했을 것이고요. 그리고 보통 대출이 정상적인 집값의 60, 70% 정도가 대출이 나가는 게 정상적인데 과소하게 적게 근저당이 잡히거나
또는 개인이 근저당을 하거나 회사가 근저당을 했으면 앞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물건은 피해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 이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분석한 경매물건이 공부와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